예,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기계공학과의 정임두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능형 생산 및 소재 연구실입니다. 영문 명칭으로는 Intelligent Manufacturing and Materials Lab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생산과 제조에 관련된 그런 공정과 소재, 개발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보냈으며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약 3년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교수 재직을 이어 현재는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디지털 제조, 디지털 트윈이나 인공지능, 적층형 제조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금속 분말 사출 성형, 주로 이제 금속 부품을 제조하거나 금속 제조 공정과 관련된 지능화 연구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자체로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조와 어떤 소재 개발 또는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 논문의 30여 편, 학술대에 30여 건, 국내 특허로서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지능형 금속 개발에 대한 연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지능형 금속 개발은 일명으로는 센서 임베딩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터빈 엔진이 있을 때 이 엔진을 관리하고 또는 메인터넌스 하는 관점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러한 엔진을 일일이 다 분해를 하고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특히 내부에 어떤 터빈 블레이드 같은 게 깨졌다든지 하는 거를, 깨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거를 일일이 분해를 통해서 이런 확인을 하고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분해와 조립하는 과정이 동안에도 제품이 노화되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센서나 어떤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떤 내부의 어떤 정보나 데이터들을 디지털 공간에 이송을 해서 기존의 어떤 피지컬 에셋,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장치에 대한 실제적인 쌍둥이를 디지털 공간에 만들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어떤 하나의 이미지너리한 가상 형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제품과 기계 장치의 특성을 모두 데이터로서 반영을 하는 그런 이제 쌍둥이 개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쓰게 되면 저희가 어떤 터빈 엔진 내부에 어떤 결함이나 이런 거를 직접 분해하지 않고도 볼 수가 있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떤 이러한 부품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3개월 또는 1년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예방 정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존의 금속 기반 기계 시스템을 데이터를 얻고 디지털 트윈화하는 것은 최근에 많은 제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이제 적용이 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어떤 기계적인 금속 기반 기계적인 장치를 디지털 트윈화 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속에다가 센서를 붙이든지 내부 임베딩을 하든지 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러한 금속 기반 제품들이 실제로 노출되는 환경을 보면 어떤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했을 때 어떤 표면에 어떤 센서들이 쉽게 유실되거나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센서 값이 정확하게 송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서 어떤 금속 부품 자체를 생산을 할 때 금속 내부에 어떤 IC 칩이나 IT 기술이 접목된 부품을 임베딩 된 채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장면을 보시면 기존의 어떤 3D 형상의 금속을 만들 때는 이런 캐스팅과 같은 공정을 통해서 어떤 금속 소재를 액체화시키고 주형 틀에 부어서 만드는 이제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기존의 금속 공정을 쓰게 되면 사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다양한 이제 IC 칩이나 이런 이제 센서 또한 PCB 기반 부품들을
어떤 저러한 금속 샘물 내부에 넣게 되면 다 녹거나 디그레데이션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런 이제 금속 제조 공정으로는 IC 칩을 금속 내부에 어떤 그런 넣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적층형 제조라고도 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뭔가 기존의 금속 공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제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셀렉티브 레이저 멜팅이라는 그 금속 제조 그 3D 프린팅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적층 성형의 특성상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어떤 금속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설계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관측을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그 관측을 할 수 있는 센서나 IC 칩 등을 인베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금속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온의 공정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어떤 주조 공정과는 다르게 국부적으로 레이저로 어떤 금속 분말을 2D 패턴으로 소결을 해나가면서 그 층을 쌓아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레이저에 대해서 그 센서나 IC 칩들이 그 노출만 되지 않으면 안전하게 금속 부품의 센서들을 어떤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안을 한 거는 예를 들어 이건 이제 그 이그젬플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러한 터빈 블레이드 형상의 금속 부품을 스테인리스 소재로 이런 만들 때 그 한 층 한 층 쌓아가다가 중간에 어떤 금속 부품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칩을 인베딩을 하고 이제 계속 적층을 해서 이런 최종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금속 제품을 만들게 되면 맨 오른쪽 아래 장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속 부품의 내부 상태를 모바일 폰으로 한 그 외부에서 리모트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썼는데요. 금속 부품 내부에 인베딩된 어떤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센서에서 나온 예를 들어 온도나 변형 정보들을 그 블루투스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로 송출을 하면 어떤 금속 부품 내부의 상태나 어떤 열피로, 어떤 변형 이러한 상태를 그 모바일 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쓰게 되면 한 100m 안팎으로 어떤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이러한 금속 부품 내부의 상태를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금속 부품이 어떤 거대한 기계 시스템에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에는 직접 그러한 거대 기계 시스템을 분해를 하거나 일일이 작업자가 그런 위험한 어떤 기계를 손을 넣다거나 이렇게 그 보기 힘든 그런 구석에 있는 금속 부품들의 어떤 상태를 그 외부에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금속 부품을 디지털화를 하고 났을 때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금속 부품에서 나오는 이제는 데이터를 외부로 그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부품을 지능화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금속 부품에 어떤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거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는 관측이 불가능했던 구현이 불가능했던 어떤 금속의 기능들을 그런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T자형 금속을 그 스테인리스 금속을 만들고 내부에 어떤 그런 조그만한 미소 스케일의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금속 내부에 인베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베딩을 하게 되면 금속에 어떤 저런 T자형 그 구멍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떠한 부품을 저 T자형 그 금속으로서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될 때 스크류가 이제 위쪽에 2개, 뭐 아래쪽에 3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정됐을 때 진동이 그런 이제 고정하고 있는 물체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나사들이 점점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나사가 확실히 고정이 잘 돼 있는지 또는 이러한 기계 진동에 의해서 나사가 이제 파셜리 일부 풀렸는지 또는 아예 이탈이 됐는지 또는 나사가 한쪽은 아예 이탈이 되고 한쪽은 점점 풀리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을 직접 그러한 디테일한 나사의 어떤 풀림 정도를 보지 않고도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진동 패턴에 대한 변형 패턴에 대한 그 특성을 시계열에 대한 데이터로 이제 뽑아서 그런 시계열에 대한 데이터들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거치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거친 어떤 데이터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기존에 이렇게 나사가 완전히 잘 고정이 돼 있다 또는 나사가 부분적으로 풀렸다 또는 나사가 완전히 이탈이 됐다 또는 나사가 완전히 이탈이 되고 반대쪽 나사마저도 조금 풀려 있다 하는 상태를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3D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저긴 0.1초당 점이 하나씩 찍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사가 아주 잘 고정돼 있을 때는 파란색 영역의 점이 계속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나사가 한쪽이 점점 이제 풀린 상태가 되면 저렇게 주황색 쪽에 점이 찍히게 되고, 나사가 아예 이탈이 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초록색 점에 찍히게 되고, 나사가 이제 한쪽은 이탈이 되고 한쪽은 완전히 풀리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저렇게 빨간색 위험 존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 게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국부적으로 나사가 풀리는 이러한 상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접목을 하면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이 앞에 하는 연구와는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조 부분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이제 태양열 발전에 이제 가장 핫한 소재죠.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가 현재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연구한 거는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실제로 이제 어떤 제조를 할 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제조했던 다양한 어떤 문헌 조사 결과들과 실험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학습을 통해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잘 모르는 초보라고 할지라도, 또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직접 제조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를 제조할 때의 최적의 어떤 소재의 조합이나 공정 조건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그런 기존의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것은,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는 납을 주로 많이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납을 포함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친환경이 우선이 되고 갈수록 어떤 환경 보존에 대한 그러한 이제 국제적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특히 인체에 좀 유해한 납을 없애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태양열 소재 또한 실제로 대면적을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납이 없이도 이제 그러한 페로브스카이트의 발전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많은 전문가들의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를 제조했던 그런 스펙에 대한 데이터들을 취득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의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매칭을 시켜서 이러한 매칭된 데이터들을 한 300가지 정도의 데이터들을 딥 뉴럴 네트워크로 먼저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빅데이터, 즉 최소 이제 몇십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존의 어떤 AI와는 특히 차별성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조 영역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비록 적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하고 쓸모 있는 이런 인공지능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페로브스카이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개수가 비록 한 수백 개 정도로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기존의 어떤 전문가의 노하우가 반영된 이미 검증된 데이터들을 이미 이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그냥 우리가 모르는 다량의 어떤 센서 데이터들이나 무의미한 데이터들이 이미 다 필터링된 아주 정제된 양질의 데이터들을 먼저 취득을 함으로써 비록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좀 경향성을 좀 AI가 쉽게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뽑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법을 써서 최대한 주어진 데이터로 밸리데이션을 가장 많이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임의의 어떤 새로운 저희가 이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잘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소재를 개발할 때 인공지능을 써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소재의 어떤 원소들을 어떤 거를 썼다, 공정 조건을 어떤 거를 썼다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제조를 하면 기계적인 특성이나 발전 효율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실제로 어떤 소재나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물성, 원하는 발전 특성, 원하는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재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지, 특히 어떠한 소재의 어떤 상대적인 분율로서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공정 조건을 해야 되는지를 인공지능이 말해줄 경우에 훨씬 더 유용하게 이러한 인공지능이 실제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I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의 발전 효율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소재의 구성 정보를 AI가 스스로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그 금속 제조, 뭐 티타늄 합금 제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초내열 합금 제조라든지 한 금속에 대한 뭐 소재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제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적용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재 정보와 공정 정보 그리고 그거의 결과물인 그 기계적인 특성이나 그 부품의 그 평가할 때 필요한 어떤 특성이 매칭된 그 데이터가 한 수백 개 정도가 있기만 하면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그런 노하우가 담긴 그런 이제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을 끝내고 났을 때 실제로 초보라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기존의 양질의 데이터와 노하우가 반영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좀 도움을 얻고 훨씬 더 빠르게 최적의 어떤 소재 정보와 공정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례로 실제로 기업과 지금 협업하고 있고 뭐 이러한 비슷한 연구를 앞으로 울산에 있는 다양한 제조기업들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은 이제 YG1이라는 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절삭 공구를 개발하는 그 기업입니다. 사실 뭐 소부장을 통해서 산업부에서 인정한 뭐 어떤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데요. 현재는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절삭 공구를 개발할 때에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를 읽고 또한 각 소재와 형상 또는 기계적인 그 특성에 대한 그런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쌓아갈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원하는 어떤 절삭 공구를 개발하는 그런 인공지능 연구를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소재와 그거의 결과물인 그 기계적인 특성이 매칭된 그런 데이터들을 노하우로 저희가 한 수백 개 정도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계적인 특성 또는 그 제품의 특성을 얻기 위한 공정 조건과 소재 조건을 이제 AI가 추천을 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에서는 이제 어떤 소재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절삭 공구라고 하면 어떤 스크류 형상의 어떤 그 스크류의 모양, 그 형상에 따라서 같은 소재라고 할지라도 그 절삭 능력이 달라지고 특히 수요처 주로 이제 이런 절삭 공구를 정말 전 세계 다양한 그 곳에서 그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약간 중국 쪽의 바이어들은 조금 더 극한 환경에서 조금 더 어떤 절삭을 할 때 훨씬 더 그 강도가 높은 티타늄 그 합금을 절삭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스크류를 그 집어넣는 깊이가 사실은 그 스크류의 어떤 수명과도 관련이 있는데 훨씬 어떤 금속 내부에 깊게 구멍을 뚫어서 절삭을 막 진행을 한다든지 좀 가혹한 조건으로 중국에서는 많이 이러한 절삭 공구들을 그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할 때 가장 최적화된 형상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뭐 이 자체로서 기술이 그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러한 중견기업에서 뭐 수십 년간의 많은 바이어들을 접목하고 그 바이어들의 맞춤형으로 그 어떤 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종 그 수요처에 맞는 그 절삭 공구의 형상들을 이제 개발을 해왔던 데이터들을 쭉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은 실제로 이제 이 업체가 양질의 데이터를 쌓아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바이어가 만족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쭉 학습을 통해서 전부 이제 디지털화를 하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이제 더 이상 이제 노하우를 가진 작업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은퇴를 하거나 또는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기존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디지털화가 됨으로써 이러한 인공지능이 존재하기만 하면 어떤 그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작업자가 없을 때라도
그러한 이제 수요자에 맞게끔 전 세계 글로벌의 그런 시장 변화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이러한 이제 그 스크류의 형상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이제 스크류를 저희가 이제 저런 이제 업체에서 만들 때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뭐 수천 개, 수억 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저런 이제 스크류는 주로 이제 마지막에 그 코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헤드 부분에는 어떤 고강도의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특수한 그 코팅을 하는데요. 사실 그 코팅을 하는 공정은 어떠한 배치를 만들어서 배치 안에 그 특정한 그 사이즈와 개수가 적절히 조합을 해서 한 배치 내에 그 코팅이라는 건 한 번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배치에 코팅할 때 최대한 많은 부품이 코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기존에는 각 공장의 코팅 담당자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수요가 뭐 짧은 그 절삭 공구 몇 개, 긴 절삭 공구 몇 개, 형상이 조금 다른 절삭 공구 몇 개, 이러한 수백 개의 그 절삭 공구 수요가 있을 때 이것들을 배치 내에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해서 그 넣어서 약간 한 배치당 이제 그 코팅을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화하는 거를 이제 인간의 어떤 노하우적으로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 공장에서 그 작업자가 이제 휴일이라든지 아프다든지 했을 때 그 작업자만큼 노하우가 없는 작업자가 그러한 코팅 과정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러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충분히 한 200개, 300개까지 그런 코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최적화를 했던 노하우가 없는 작업자가 그냥 코팅 공정을 진행했을 때는 한 그 100개에서 150개밖에 채우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코팅 배치를 그 디지털화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으뜸 기업의 수요가 커서 또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의 그런 노하우를 가진 작업자가 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러한 이제 노하우가 그 작업자가 없을 때라도 이러한 이미 디지털화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또는 인턴 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써서 그런 한 코팅 배치 내에 최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연구는 이제 그 울산 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대량 생산 또는 어떤 제조를 하는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또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 기대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금속 그 어떤 제조를 할 때 표면의 어떤 고르기, 표면의 조도가 중요한 어떤 그 제조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디렉트 에너지 디파지션이라고 하는 어떤 금속 그 티타늄 합금을 제조했던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의 그 단점은 어떤 공정 조건이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표면이 거칠기가 너무 심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맨 오른쪽 아래에 그 위아래로 어떤 그 표면의 절단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 절단면 사진의 이제 위쪽 거를 보게 되면 약간 산과 같이 이렇게 표면이 고르지 못한 게 아주 심한 이런 상태가 이제 비최적화된 공정의 조건으로 제조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분한, 훨씬 더 고른 표면이 나왔는데요. 이 두 번째 것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조건으로 제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요거는 사실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소재가 왔을 때 똑같은 장비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금속 장비를 쓴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여기서는 이제 기기적인 특성 중에서도 표면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한 장비에 대한 다양한 공정 조건으로 나오는 표면의 어떤 형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모두 따고 그 공정 조건과 매칭된 그 공정 조건으로 제조했을 때 나오는 그 2D 패턴, 그 거칠기가 나오는 이미지들을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그런 학습을 하고 났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표면이 이제 나온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공정 조건을 썼어 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예측을 먼저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겐이라는 그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공정 조건을 썼을 때 결과적으로 표면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냥 수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림을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겐이라는 기술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셨을 분들이 많을 건데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한국어로 막 연설을 한다든지,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막 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딥페이크 기술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러한 이제 딥페이크 기술, 즉 어떤 이미지를 실제로 AI를 통해서 직접 대상자가 실제로 한 화면이 아니라 이런 AI가 제너레이션하는 가짜 데이터를 막 생성을 해서, 그런 이제 페이크 기술을 이제 한쪽으로 미디어 쪽에 많이 쓰이던 기술입니다. 예,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이제 딥페이크와 같은 겐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그냥 이미지너리한 가상의 그림들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 조건에 대한 결과물에 반영을 하는, 이러한 공정 조건을 거쳤을 때는 표면이 이러하게 나올 거야 라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로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그런 이제 노하우가 없는 비숙련자가 임의의 공정 조건으로 금속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표면 특성과 비교해서 AI가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이러한 이제 가짜 데이터를 기존에 학습되어 온 그 기반으로 생성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도 좀 이분한 고른 표면이 나오는 그런 이제 추천을 해서 제조했던 그런 이제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겐 기술을 쓰고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을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 어떤 좀 복잡한 다양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 조건을 이렇게 거쳤을 때 일일이 좀 좋은 표면을 얻을 때까지 작업자가 일일이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한 작업자가 드디어 이제 어떤 결과물을 얻고 노하우를 해보니까 대충 이런 공정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뭐 ABC라는 공정이 있으면 특히 C라는 공정이 표면 조도에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러한 노하우를 이제 작업자가 섭렵을 해가게 되는데, 이제 이 기술을 쓰게 되면 그러한 작업자가 없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지방의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이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젊은 인력 수급의 문제인데요. 기존의 어떤 오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이제 드디어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에게 그러한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의 이제 신입 직원들이 최근 트렌드가 수도권으로 가려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조금 교육시키고 나면 이제 빠져서 더 나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이제 꾸준히 어떤 작업을 위한 인력 관리 면에서도 어렵고, 계속 새로운 인력이 오다 보니까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이제 안정화시켜서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하는 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러한 기존 전문가의 노하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신규 인력이 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AI 프로그램을 써서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어떤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기술을 이제 울산 내에 있는 제조 기업들 중에 어떤 표면 특성에 주로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제조 기업이 있다면, 그러한 특성을 얻기 위한 제조 공정 조건과 표면의 특성을 평가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매칭된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협력을 위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프로그래머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노하우가 담긴 정보들을 신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제조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좀 꾸준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가 없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없다고 할지라도 좀 이제 꾸준해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지능형 금속 또는 이제 금속을 디지털화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적층 제조 자체, 금속 부품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드는 것 자체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실제로 상용화를 했던 어떤 연구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국립암센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암을 주로 연구하는 국립암센터와 이제 같이 협력 연구를 한 건데요. 실제로 어떤 환자가 이제 암이 보통 이제 뭐 이런 근육 조직이나 그런 장기 쪽에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암이 뼈에 생기는 환자들도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암이 뼈에 존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그 암을 덜어내고 났을 때 뼈라는 거는 주로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 특히 이런 다리의 롱본이라고 하는 그 대퇴부의 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뼈에 만약에 암이 랜덤한 모양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을 도려내고 나면 그 부분이 이제 비게 되니까 뭔가 금속으로 이렇게 이어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다행히 현재 기술로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금속 그 플레이트 같은 게 존재를 해서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어떤 다리 뼈에 암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도려내고 그 뼈를 그 도려낸 부위에 이어 가지고 이제 환자가 좀 이제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이제 그 재활을 통해서 좀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그 뼈암 환자의 치료를 할 때 썼던 어떤 금속 플레이트를 쓰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예를 들어 그 암이 그 무릎에 있는 관절 근처에 있는 대퇴부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멀쩡한 관절마저도 전부 다 드러내야 조립이 가능한 어떤 그 플레이트 형태들이 그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그런 플레이트는 그런 특수 환자 맞춤형으로 제조를 하지 않고 다양한 뼈의 암의 환자 부위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랜덤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플레이트들을 레고식으로 이제 조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고정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 근처에서 암이 발생을 하면 관절 자체가 아주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관절도 전부 다 인공 관절로 바꾸고 인공 관절을 그러한 금속 그 플레이트와 조립을 해서 몸에 심어야 좀 이제 재활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 관절을 쓰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원래 것을 쓰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인공 관절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어떤 티타늄 합금 소재를 써가지고 관절을 대체하는 건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떤 그런 그 내구성 면에서도 기존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절과는 그 비교할 수 정도로 좀 그 기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환자 맞춤형으로 3D 프린팅의 장점은 어떤 형상이든 이 이제 티타늄 금속 같은 부품이라도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다리 뼈에 암이 발생한, 특히 이제 무릎 관절 근처에 암이 발생한 환자의 암을 덜어내고 났을 때 그거에 정확하게 스캐닝을 하고 맞춤형으로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임플란트, 그 티타늄 합금 임플란트를 제조를 하고 다양한 그 인시추 분석을 통해서 환자가 걸을 때 또는 뛸 때 또는 쩔룩거릴 때에 대한 이러한 임플란트가 받는 어떤 그 하중과 그 형상 특성들을, 기계적인 특성을 이제 설계를 통하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3D 프린팅된 그 티타늄 금속 부품이 암 환자에게 적용이 돼서 실제로 기존의 어떤 그 수술 방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치료가 되고, 그런 이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관절까지도 여전히 보존한 채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 환자가 치료를 되고,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자연스럽게 이제 걸어 다니고 할 정도로 좀 성공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3D 프린팅이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되면 기존에는 뭐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프로토타입, 어떤 그 제품을,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을 만드는데 잠깐 만들어 보고 하는데 쓴다거나 뭐 했던 사례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 3D 프린팅 기술을 쓰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총괄적인 그 기계공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울산 산학융합지구에 있는 그 제2캠퍼스죠. 울산과학기술원의 제2캠퍼스에는 그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센터에서는 이러한 실제적으로 그 산업에 쓰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그 물성을 나타내는 금속 부품이나 또는 그 복합 소재, 특히 이제 뭐 친환경 차량이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량화된 어떤 차의 어떤 부품이나 그 커버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3D 형상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정을 가진 어떤 그 장비들과 그런 기술들이 많이 그 센터에 지금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니스트의 3D 프린팅 융합 기술 센터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울산 내에 있는 그 다양한 어떤 제조 기업들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3D 프린팅을 통해서 훨씬 더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기술이나 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학 그 융합 연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기 때문에 그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용으로는 티타늄 합금 소재를 이제 티타늄 얼로이라고 하는 합금 소재를 써야 저희 이제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라고 하죠. 몸에 넣었을 때 이제 이상 반응, 이게 이제 근육하고도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위로 뼈만 잘 고정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바이오 조직하고도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티타늄 합금 얼로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티타늄 합금뿐만 아니라 뭐 금형에 많이 쓰이는 머레이진 강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테인리스 합금 소재라든지 지금은 많이 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초소형 원자력 모듈이라고 하는 SMR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술이 가장 핫하고 이제 원자력 쪽에서는 가장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금속은 다 그 스테인리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부품을 만들 때는 거기에 맞는 스테인리스 합금을 쓰게 되고요. 아니면 어떤 국방 소재 같은 경우는 텅스텐 카바이드나 이러한 좀 다양한 소재를 지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양한 울산 내에 있는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이나 조선, 뭐 항공 이쪽에 대한 그 어떤 산업적인 수요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 많은 그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이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하고 있는 그 기업 협업 분야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딜 가나 그 모바일 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이제 있는 존인지 와이파이가 없는 존인지 와이파이가 없는 존이면 데이터들을 막 많이 써야 되고 하여튼 와이파이가 기반 시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요. 이제 이 와이파이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어떤 공간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와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신호의 어떤 프리퀀시나 어떤 그 파동 정보가 변형이 됩니다. 마치 유동장처럼, 마치 공기처럼 저희가 호흡을 내뱉을 때도 또는 손을 막 휘두를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변하는 어떤 신호, 복잡한 신호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인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인간이 뭐 한 공간 내에 몇 명이 있는지 한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또는 어떤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서 있다가 막 쓰러졌을 때 또는 어떤 그 공간 내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그 금속 뭐 총기류나 어떤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뭐 도검류 같은 거를 약간 위험 소자를 지니고 탔을 때 그것들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와이파이 기술을 쓰게 되면 어떤 가방 안에 어떤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어떤 부품을 들었게 되면 약간 투시성이 있어서 카메라로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와이파이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을 했을 때는 그 가방 안에 금속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와이파이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을 통해서 어떤 공간 내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뭐 쓰러졌다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물품들이 거기 이제 뭐 출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렇게 감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에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운전기사가 따로 존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운전자 없이 그냥 풀 셀프 드라이빙 된 상태로 그냥 패신저들만 이렇게 탔다가 내렸다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미래 모빌리티 수요가 이제 있고 앞으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좀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러한 이제 운전자나 감시자가 없더라도 내부의 어떤 위급 상황을 조금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금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어떤 미래 모빌리티라고 할지라도 저기다가 내부에 카메라를 달게 되면 어떤 최근에 어떤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출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카메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제한된 차량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는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마음만 먹으면 손으로 카메라를 막는다든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뭐 은행이 강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모서리에 있는 카메라부터 이렇게 이제 뭐 빗자루로 막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량 내부에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마음만 먹으면 카메라들을 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좀 그런 특수한 좀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카메라 대신에 이런 것들은 내부의 어떤 위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그 수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연구실의 어떤 와이파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차량 내부에도 사람들이 어떤 와이파이가 되는 버스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되는데, 그러한 와이파이 정보를 이제 얻고 실시간으로 계속 얻으면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생기는 와이파이 그 전파의 어떤 교란되는 패턴을 특수하게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차량 내부에 어떤 뭐 범죄가 뭐 사람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뭐 총기류나 도검류를 들고 탔다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에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 없이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은 지금 요거는 차량 내부에서 썼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그 내에 있는 다양한 뭐 IoT 또는 이런 이제 그 관측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이 있다면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 비용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저런 이제 리시버 같은 경우가 필요한데 와이파이는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를 쓰고 리시버만 저희가 지금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 모듈이 한 8,000원 정도 모듈을 쓰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이제 그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런 이제 작은 모듈 뭐 8,000원짜리 모듈을 뭐 한 두세 개만 이렇게 박아 놓으면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이제 많이 어떤 연락을 주시면 협력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다양한 저희가 이제 기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아서 이제 기업에 쓸 수 없는 기술들이 뭐 주로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3D 프린팅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했던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표면의 특성을 공정 조건을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로 이제 다양한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이제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